네, 출발 새 아침 4부 아주 뜨거운 이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성범죄 흉악범이죠. 조두순이 내일 만기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 재심까지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굉장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당연한 일이죠. 네. 어차피 지금 형기도 워낙 짧았고요. 네. 과거에 1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너무나 내용이 끔찍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사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네. 교정본부 검사 내부 결과가. 보고서도 또 공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안산시가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범 초소, CCTV, 안심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책들? 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들을 함으로 해서 일단은 조두순 개인의 이제 재범에도 여러 가지 위화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네.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다. 네. 예컨대 지금 그전까지는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진 범죄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조두순 사건은 워낙 예의 관심이 있었고 지역사회에 이제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는 아마도 당분간은 조두순이 얼만큼 잘 적응하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범 예방 활동에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 부분 앞으로는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범죄자들이 이렇게 다시 국민들의 걱정을 가득 안기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평가시고 네. 조두순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전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네. 먼저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감시 받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인데 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보호관찰 쪽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담당 1대1 보호관찰관이 지정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그 집중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는 몇 분을 더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는 심리 치료를 또 지속적으로 출소 이후에도 이제 집행을 할 보호 관찰관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재사회화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 감독, 전자 발찌로 위치 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네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심리 치료까지 네네. 지금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한 사실을 경찰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네네. 지금 그 지리적인 정보에 기인한 이제 이 특정 범죄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네네. 을 경찰의 협력을 받도록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분절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들이 네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업무 협조가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출 시에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 네. 지금 아동과 연관된 그런 이제 지역을 가지 못하게, 그리고는 여러 가지 외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선되고 있다라고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그 단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재사회화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출을 하기 전에 네네. 지금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제 어디를 외출이 간다.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서로 의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 관리, 생활 지도도 상당 부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좀 안심을 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도 전해드리는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네. 이 야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도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가 되고 또 전자장치 부착자 이동 범위도 좀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만약에 지킬 수만 있다면 네. 상당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야간 외출 제한하고 그리고는 음주를 금지시키는 특별 준수 사항도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조두순에게 있어서는 음주 금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른바 첫 번째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죠. 이게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샀거든요. 그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두순의 18번의 전과를 보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게 불시에 음주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도 지금 야간 외출 제한과 함께 제공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만약에 특별 준수 사항까지 부과가 된다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도가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원칙적으로 인권이라는 가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범죄자고 흉악범이긴 하나 너무 이 인권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준수사안이라는 거는 그거는 기존에도 보호관찰을 적용할 때 준수사항을 붙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붙였던 준수사항, 일반적인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수사항에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유달리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 정해진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자감독은 가족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생활을 하면 7년까지 지금은 전자감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충분히 당겨서도 전자감독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흉악범 조두순이 결과천선을 하면 이 감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적 감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처벌이 약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느 TV 프로에서 봤더니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마을 자체로 접근이 안 된다. 과도하진 몰라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던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감정적인 억압이 분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거지 제한이라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완전히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두순도 이제 주거지를 결국은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 예컨대 거주지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예컨대 피해자가 결국은 지금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주 흉악한 아동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아동이 아직은 생활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에 그 아이들 주변에 본거지라고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좀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법률이 사실은 보호수용 제도인데요. 네. 이 부분을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거지 제한, 보호수용 제도 이런 이제 조금 더 제재가 심한 제도를 우리도 영미법 국가들처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어떤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지만 참 피해자보다는 또 가해자에 대해서 유리한 여러 상황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런 타국 사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하는데 왜 법무부가 호송해 주냐 이런 비판 지금 문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조두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비슷한 심정, 예컨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다. 네. 이런 울분에서 결국은 그러면 형량이 너무 적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본거지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게 정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지금 이미 이제 온라인상에 사적 보복을 예고를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두순도 결국에는 그런 이제 위협으로부터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거주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 네.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적인 보복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사적 보복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자체도 새로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서서 지금 보복을 하는 행위, 일종의 복수라는 걸 가장해서 또 다른 이제 폭력 행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적 보복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실제로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사법당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같이 하고요. 조두순은 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 교수님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언론도 그렇고요.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심지어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재차 위협을 받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언론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마치 여러 유명한 사람인 양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러면은 어쩌면 자기도치 때문에라도 또 다른 위험 행위를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형사사법 기관과 지역사회 지자체가 나서서 좀 개인 일종의 특수제지 네. 온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관심을 둘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역할들을 하는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잘 이제 재범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그게 결국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범죄자 스스로가 자신이 이 대단한 사람이나 혹은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